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등 105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는데 이는 거의 하루 만에 4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늘렸다는 점에서 이 러시아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기세는 아예 모스크바까지 진격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축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러시아 국방부 군부지지 텔레그램 채널 라사 위성 데이터의 보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까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등 약 105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날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령한 영토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장갑 차량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수자 시내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도시를 점령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알렉사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40km 전선에 걸쳐서 러시아 영토 안 12km까지 진입했으며 총 2,000여 명이 사는 28개 마을을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오신트 그러니까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3일 오전 현재 약 44개의 러시아 정착지가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2개의 방어선을 돌파했는데 이들 방어선은 러시아가 2년 반에 걸쳐서 약 1억 900만 달 한 1494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러시아 국방부와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 국경관리국이 건설한 요새인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뛰어난 장비와 속도를 갖춘 부대 중 하나인 80 항공 강습 여단이 투입돼서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런 사실은 러시아의 언론사인 아겐스트보가 보도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겐스트보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습격하는 동안에 러시아 당국이 2년 반 동안에 150억 루블을 투입해 건설한 2개 요새를 돌파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요새를 넘어서는 데는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겐스트보는 이어서 이 요새들이 이어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세 번째 요새도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지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요새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겐스트보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숨진 에브고니 프리고진이 이 요새 건설에 대해서 쓸데없는 자금 낭비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요새를 잘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지킬 병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짚었습니다. 아겐스트보는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해야 될 러시아군 병력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원래 있던 병력은 대부분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향해 진격해가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서 공세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서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12일 서방 동맹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텔레그라프는 우크라이나는 국경지대를 넘어서 러시아 본토 내 비행장과 물류 허브를 공격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별도 연설에서 지난 6월 1일 이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와 맞닿은 우크라이나 수미주를 거의 2100차례 공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전쟁을 몰고 왔고 이제 자국으로 돌려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예기치 않은 러시아 본토 진격과 관련해 푸틴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직접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푸틴은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자필로 작성한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영국 전 국방부관 존 포먼은 회의에서 푸틴이 불안해 보였다, 당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가 직접 쓴 메모를 읽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본토 피스과 관련해 그가 직접 주재한 회의는 7일, 9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도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본토 진격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적을 영토에서 몰아내고 제압하며
안정적인 국경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주 임무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러시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퇴각하라.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차후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러시아군의 자국 영토 공격을 중단시키는 한편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토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마치 제3자가 관전평을 하듯이 발언했다는 점에서 서방의 언론들을 갸우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또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위협하는 자들과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역시 푸틴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든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했던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미국 백악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표현이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 대변인이 전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진격이 우려된다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푸틴에게 전쟁으로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 철수하는 것만이 러시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해서 미국이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러시아의 본토 공격에 대해 미국의 시스템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의 크루스크주 공격과 진격에 대해서 미국도 묵인하고 있고 이를 위한 무기 지원도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거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주를 접수한 상황에서 바로 이웃의 벨고로드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스통신은 벨고로드주의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고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도 이날 텔레그램 영상 성명에서 크라스노야루드스키 지역 국경에서 적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아침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에 벨고로드, 쿠르스크, 보로네시 상공에서 각각 5개, 11개, 2개의 드론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스크주와 접한 벨고로드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처음은 아니지만 크루스크주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터라서 러시아로서는 이 군사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상황을 보면 지난해 에브그니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 별다른 정 없이 진격해갔던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모스크바의 두려움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의 방어 능력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프리고진의 모스크바 진격 때도 드러났지만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격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를 지키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되어 있는 지상병력을 차출해서 재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북부와 남부 전장에서 병력이 약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는 초년병들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군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12일 러시아군이 크루스크주 대응에서 무질서와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러시아군 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팅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도 지난 11일 모스크바가 이미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징집병과 덜 치열한 전선에서 철수한 전투원 그리고 쿠르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원래 배치되어 있던 북부 군대의 부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병력 배치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의 무질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현재 병력과 화력으로 모스크바까지 진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러시아 본토까지 진격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푸틴의 평판을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기습 공격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을 행한 것이라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푸틴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침공으로 루블화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러시아군의 실체가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점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에 푸틴이 자랑해왔던 러시아 군사력이 밑단부터 모두 드러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푸틴의 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추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